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댓글란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한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2024년도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이 기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반도체에 대한 부활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완벽하게 부활을 했죠. 문제는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도 이 실적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매출이 TSMC를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도 2분기 이후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TSMC에게 매번 매출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개 분기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TSMC의 매출을 뛰어넘고 전 세계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물론 반도체 부분에서지만요.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올해 2분기에 매출이 28조 5,6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8개 분기 만에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 탈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AI 시장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된 건 당연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보다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들이 다시 지금부터 가격 상승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가격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DS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전체 매출,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약 61%에 대한 실적이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462%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4,400억 원대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 DS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상반기 2분기까지만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AI 시장 확대에 따른 HBM을 비롯해서 고성능, 고용량 D램과 낸드 수요까지 급증을 하면서 메모리 중심의 이익 개선에 대한 추세가 훨씬 더 강하게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지금 미국에서 AI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그로 인한 반도체 기업들, AI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반기에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당장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는 엔비디아에 의한 블랙엘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모멘텀이 한 번 이상 부각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8월과 9월에 HBM 5세대인 HBM3E에 대한 승인이 8월과 9월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3E는 본격 양산 직전 단계인 PRA라고 하는 양산 준비 승인 내부 절차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하반기에 올해 엔비디아가 3월 달에 이야기했었던 블랙웰 기반의 B100, B200에 대한 GPU에 대한 출시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약 20%에서 30%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상회할 수 있는 게 기존의 H100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B100, B200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H100을 살려고 100개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B100, B200을 100개 살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H100 대비해서 B100, B200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수량 자체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즉 HBM에 대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수요를 고려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HBM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가 필수적이고요. 그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다변화의 최대 수혜가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미 고객 맞춤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능을 고객별로 최적화한 커스텀 HBM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미 복수의 고객사들과 세부 스펙에 대해서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HBM3, 이 5세대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3분기에는 10% 중반까지 늘어나고 4분기에는 10%가 아니라 무려 60%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HBM3E에 대한 가격이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성능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까지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HBM3E에 대한 판매 비중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HBM에 대한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HBM에 대한 매출이 약 3.5배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리스크로 주목받아 왔었던 미중 무역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제외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예외로 빠진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합니다. 이거 31일 오늘자에 나온 내용이고요. 새로운 규정에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한국과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가 돼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기업들, 즉 일본 기업이나 네덜란드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이 미중 반도체 분쟁 속에서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안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성장과 미중 리스크 감소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MX 즉 모바일 부분, IT 부분에서도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에는 IT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 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겠죠. 이 안에는 반도체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갤럭시 S24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번에 Z 폴드 6, Z 플립 6 등으로 AI 스마트폰 시대를 시작한 MX 부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2자릿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고 비용 부담에 대한 증가,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2분기까지는 비수기였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매출이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맞고요. 즉 AI가 스마트폰에 되었을 때 판매량을 늘리고 교체에 대한 니즈를 늘릴 수 있다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애플과의 경쟁에서 봤을 때 2분기 애플을 넘어서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도 달성하게 되고요. 연말까지 현재 상반기에는 약 1억 대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다가 AI를 탑재했는데 연말까지는 약 2억 대까지 모바일 기기에다가 AI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AI를 통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애플에서 AI를 탑재하는 시기가 뒤로 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하반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9월 달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한 달이 흐른 시점에서 10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북미에서 일부 AI 기능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달에 애플의 AI인 인텔리전스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6월에 세계연례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공개했었던 모든 기능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IT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즉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이 나오는 시점인데 그게 왜 그러냐? 보통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연결되는 시점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에 있죠. 광군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까지 있습니다. 연말에 이 넘치는 IT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3분기처럼 반도체에 대한 실적 성장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의 거래량을 확보하면서 고급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발표할 신제품 엑시노스 2500과 양산 및 갤럭시 S25 탑재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2500 말고도 2400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달에 구글이 출시하는 픽셀 9 양산품 일부의 엑시노스 2400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반도체까지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심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인쇄회로 기판 반도체 PCB 기업인데 이 PCB 기업이 그냥 PCB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모바일용 PCB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하반기에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PCB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 성장으로 PCB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3분기 IT 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그리고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현재 글로벌 세계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반토막난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 본격적인 반도체 랠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2024년도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어플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와 로그인 창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 가입, 그 다음에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여러분들께서 적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적으시고 안에 있는 컨텐츠들 모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 진행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해당 자료집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영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종목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급등주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말 그대로 매일 나오는 시장의 뉴스들, 그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가 갈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해당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